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시대 번역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게이츠에서 제공하는 강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네. 게이츠 1급 생성형 AI와 출판 번역의 만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과 제가 12주 동안 생성형 AI와 출판 번역의 만남이라는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느낌 혹은 실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생성형 AI가 그 우리에게 가까이 그죠? 실질적으로 다가온 그 짧은 시간들, 그죠? 2022년 11월에 챗GPT 3.0 버전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죠? 공개가 됐잖아요. 이때 어, 그 이후로 제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어, 아주 급격하게 증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그리고 많은 점에서 일을 하는 방식도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는 이런 생성형 AI 플랫폼들 그리고 또 기계 번역, 그죠?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런 플랫폼 아니면은 툴들을 활용을 해서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전형 감수 교육 프로그램, 실전형 감수 훈련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감수라는 말은 그죠? 번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것이 번역도 번역인데 감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실전형 감수 교육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성형 AI 혹은 AI 번역 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문 번역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12주의 여정이 상당히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네, 여러분들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무엇보다도 출판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입문하고 싶은 그러한 일반인들 또 뭐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출판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음, 지금 생성형 AI가 출현한 이후로 수많은 컨텐츠들이 활자화되어서 일반인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지금 그죠 다가가고 있고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런데 출판이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은 소수의 그 사람들이 여기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좀 특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판의 세계로 이제 입문할 수 있는 또 이 출판에 지금 이미 입문을 했더라도 또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러한 툴 베이스의 그러한 업무 아니면 툴 베이스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수업은 그죠? 번역이라는 도메인 스페시픽 자, 번역이라는 도메인 스페시픽을 좀 더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입니다. 자, 또
이 강의는 음, 직군 이동을 희망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분야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라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이 출판 분야 아니면 번역 분야로 커리어 전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자,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 분야라는 것이 요즘은 그죠? 그 번역가를 트랜슬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통칭을 해서 링귀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링귀스트 분야로 이렇게 직군을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또 세 번째 큰 그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은 기존의 그 위에 시니어 계층들 있죠. 이분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위 세대의 시니어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학력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윗세대가 전쟁이라든지 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것에 비하면 이 베이비 부모들은 이들보다는 덜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했고 또 경제적인 부흥기도 경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베이비 부모로서 리타이어를 했지만 여전히 나는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현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인생의 후반기를 좀 더 의미가 있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적 활동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지적 활동 분야가 바로 출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는 한때 뭐 작가가 되고 싶었거나 아니면 시인이 되고 싶거나 그런 걸 꿈꾸던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면은 여기저기 그죠 글을 쓴 그런 원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내 생각을 뭔가 좀 남기고 싶은데 아니면 에세이로 형식으로 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고 싶은데 사느라고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일환으로 네, 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수업은 이런 큰 카테고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그죠? 그 삶을 도전적으로 여전히 현역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액티브 실버 세대를 위한 강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그 수요자들이 다양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다양한 수요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포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AI 번역 교육이 필요할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죠? 뭐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실감하는 정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챗GPT가 그죠? 2022년 11월 한 후반부에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제 3.0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그전에는 지구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하면 나와는 좀 거리가 멀어. 이거는 전공자들 아니면 엔지니어들, 그런 좀 특정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야.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챗GPT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체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중요한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화창, 그죠? 이거 프롬프트라 그러죠.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공지능하고 나하고 서로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를 바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은 일거에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생성형 AI의 그 발명, 이것은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챗 GPT의 발명, 사실은 그 생성형 AI라고 했겠죠. 그것의 발명은 인터넷의 발명에 버금가는 그러한 혁신적인 발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변화했어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그러한 방법론들이 다 지금 새로 리디자인되고 리어저스트 되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번역은 더 이러한 생성형 AI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챗GPT라는 거는 그저 기본적인 기술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줄여서 LLM이라고 합니다. Large Language Model.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language라는 요 부분에 특히나 우리는 좀 그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생성형 AI가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그죠 내놓고 그다음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큰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기계 학습을 시켜서 이러한 성능을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의 본질은 그죠? 텍스트가 됐든 보이스가 됐든 뭐 영상이 됐든 많은 종류의 그러한 데이터들은 다 전부 다 그죠?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랭귀지 그죠?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랭귀지는 또 뭐 한국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그죠?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그죠? 뭐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모노링구얼 버전도 있지만은 바이링구얼 버전으로 여기 수많은 다른 언어랑 쌍을 이루어서 그죠? 멀티링구얼 버전으로 여기 전부 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 하는 주인공은 바로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번역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제 번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말씀이시고요. 오히려 번역이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번역 생태계, 그래서 좀 더 이 번역이라는 말은 그죠? 랭귀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랭귀지 서비스 산업 생태계 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챗GPT 이 생성형 AI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이 번역 생태계, 랭귀지 서비스 산업 생태계 전체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전 종전에 우리가 번역을 하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감수라든지 번역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창의적인 그러한 번역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AI하고 협업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AI하고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 AI하고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용한다는 거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태스크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죠? 디지털 리트러시. 이것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자, 리트러시는 한국어로 하면은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그런 것인데 여기 앞에 디지털이 들어가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그죠? 뭔가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디지털 리트러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그 번역가는 그죠?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트러시, 번역자 AI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디지털 리트러시 역량이 핵심적인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되 디지털 리트러시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그죠? 신뢰성 있는 그러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게이츠 1급 생성형 AI와 출판 번역의 만남은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의 번역 텍스트를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MTPE 스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MTP라는 거는 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이라는 말을 줄여서 MTP라고 하는데 기계 번역 이제 그죠? 뭐 챗GPT를 하든 뭐 제미나이를 하든 코파일럿을 하든 아니면은 구글 트랜슬레이트, 파파고, 뭐 바이두 어떤 것든이든 그죠? 이런 기계 번역을 먼저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휴먼 트랜슬레이터가 휴먼 트랜슬레이터 혹은 링귀스트가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after의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먼저 작업을 하고 나면 human linguist가, human translator가 작업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MTP 스킬을 갖추는 것,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뭐 생성형 AI이든 그다음에 이런 기계 번역 툴이든 있다 하더라도 장르별로 번역 전략을 달리 수립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술 분야라든지 비즈니스,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에 맞게 번역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 결과물을 그죠? 이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비즈니스 문헌은 비즈니스에답게 문학적인 텍스트는 문학적인 텍스트에 맞게 학술 서적은 학술서에 맞게 테크놀로지 기술 문서는 기술 문서의 성격에 맞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번역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판 번역을 또 지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역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지식,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분쟁 사례 등을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그러한 그 실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제를 갖고서 번역 연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포트폴리오 네. 그거 만들 때 다 활용을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서 우리는 실제로 출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모의 출판 일종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출판을 하는데 실제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정말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출판용 도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출판용 도서를 만들고자 할 때 그래서 뭐 꼭 번역이 아니라도 되지만 이제 번역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자 그 대상 저기 그 서적을 선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갖고서 어떻게 출판사하고 컨택해서 활자화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그것을 참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학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용 도서를 우리가 선정할 때 일단은 이제 마케팅 돼야 되잖아요. 책이 그죠? 독자들에게 읽혀야 되니까 시장성. 그다음에 이것이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해서 도서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이 책을 그죠? 출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도서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2주 동안에 어떻게 이 강의를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주는 자, 그 번역과 관련되는 그죠? 번역 출판과 관련되는 이론부터 실전까지 자, 번역 출판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전문성 위주로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음, 출판 번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게이츠 강의 그 제공하는 모든 강의 컨텐츠들은 수료 기준이 대체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게이츠 1급의 경우에는 출석 100% 그리고 실습을 자 저희가 그 1급에는 지금 자 4주의 실습 주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죠? 80% 이상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00%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게이츠 모의 시험이 있습니다. 모의 평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2주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하고 실습에 대한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80점 이상을 취득을 하시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 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3주차는 기초 다지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이제 이 수업에서 그죠? 어떻게 내용들이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아웃라인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출판 번역의 정의, 그다음에 시장 구조를 좀 파악을 하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자, 이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주차, 3주차에 더 좀 본격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럼 2주차 가면은 이제 고급 MTP 개념이라든지 번역가의 핵심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역 전문가 아니면 전문 번역가가 갖춰야 될 핵심 자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장르별로 그죠 문체라든지 리듬을 살려서 그죠 글쓰기 또 훈련도 진행을 합니다. 장르별로 그죠 번역 전략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 대한 번역 사례들을 갖고서 또 실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3주차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AI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자, 도구는 챗GPT, 그죠? GPT와 관련되는 거 하는데 그 중에서 챗GPT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벨, 그리고 자, 우리나라가 대표로 그죠? 자랑스럽게 자, 보유하고 있는 이 팝하고 이 세 가지 번역 툴을 갖고서 자, 이것들이 각각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 저기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그런 프롬프팅 설계 방법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4주차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전 번역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격주로 네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4주차, 6주차, 8주차, 10주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장르를 좀 달리해서 학술 텍스트, 비즈니스, 그다음에 뭐 문학 장르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 그죠? MTPE 번역과 그다음에 감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학술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논문의 초록이라든지 서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원문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것이 또 번역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학술 번역의 특수성을 익히고 그리고 또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나 전문 용어, 터미놀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를 또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실습을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는 뭐 기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자료 번역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그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독자 중심의 번역 전략,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슬로건,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그런 번역 기법들을 익힐 것입니다. 문학 번역은 그죠?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에세이 번역을 통해서 이 작가의 문체를 재현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문화소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또 뭐 모든 장르에서 다 해당하는 것인데 번역 투가 특히나 문학 번역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저자의 그 스타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판 번역을 지향하므로 출판 도서를 편집할 때는 어떤 부분을 유념을 하고 해야 되는지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면 원고 검토를 해서 내용을 그저 개선하는 그런 윤문 작업이죠. 프로필 리딩이라고 하죠. 프로필 리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문법 오류 수정하는 교열이라든지 교정 작업, 그리고 책의 디자인 요소를 결정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한 전체적인 도서의 구성을 어, 수행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작가나 그다음 번역 작가들 그 프로파일 그죠? 그런 거 노출하는 거, 그다음 내용들, 그다음에 번역이니까 그죠? 번역 후기 작성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5주, 7주, 9주 차는 앞에서 1, 2, 3주에 우리가 기본 그죠 과정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 5, 7, 9주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워크숍하는 내용들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전문 번역 그런 기법을 습득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주 차에는 MTP 개념과 절차를 익히고 그리고 AI가 생성한 번역문에 그 퀄리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르 특히 뭐 여기서 정책이라든지 행정 분야에 만약에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MTP 감수 전략 적용 방법을 익혀봅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이제 번역의 그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QM, Multi Dimensional Quality Matrix, 이거 품질 평가 이론을 통해서 객관적인 번역 품질 측정법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그 학계에서는 그죠?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줄여서 그죠? TQ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품질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방법들도 적용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학 텍스트라면은 문체를 재현하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수사법들이 있죠.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문화소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번역을 했는지, 또는 번역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을 익힙니다. 그리고 구주차에는 출판 번역의 핵심인 감수, 교정, 교열, 이거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원고를 한번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술 문서라든지 연구 문서라면은 이 AI가 번역한 결과물을 갖고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MQM 그죠 갖고서 자 번역의 품질을 평가를 해보고 또 이것이 출판하기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론도 익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주 차와 12주 차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출판 번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출판 번역 기획 아니면 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출판 제안서 쓰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법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12주차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결과물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죠?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해서 모의 출판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자, 통해서 그 포트폴리오 작성법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향후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판사와 컨택할 때 출판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어떤 활자화하기 전까지 편집자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적용한 실현 가능한 기획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마지막 12주 차에는 그 우리가 만든 이 포트폴리오 이거를 갖고서 그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피드백 네,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이츠 자격 검증 모의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2주의 여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그죠? 1주 차에 오리엔테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2주 차부터 11주 차까지 이제 이론하고 실습이 있겠죠. 그죠? 실습, 그 다음에 이론 수업이 있죠. 그다음에 12주 차에는 최종 이제 발표랑 그다음에 모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실습이 4주 차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론 강의는 6주차. 그렇죠? 그래서 총 12주에 걸쳐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제가 두 번째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 강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오리엔테이션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